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즘 미국의 한 유명 유튜버가 캠핑을 갈 때마다 꼭 챙긴다는 음식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 음식인데요. 이젠 캠핑을 갈 때 이걸 넣지 않으면 불안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는 어떤 음식에 빠져들어 광고 없이 한국 음식을 알리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애리조나에서 캠핑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닉 브레디입니다. 제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애리조나 황무지에서 한국의 솥뚜껑을 꺼내 김치찌개를 끓인 일이 미국 캠핑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거든요. 무려 배신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했습니다. 한국 음식이 왜 미국 캠핑장에서 나와야 하냐는 항해 댓글이 수백 개 달렸죠.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제 캠핑 채널은 원래 순수한 미국식 캠핑을 고집해왔습니다. 5년 전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후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시작한 취미였어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연 속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제게는 일종의 치유였습니다. 처음엔 개인적인 기록용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구독자가 늘어나 10만 명이 넘는 채널이 되었죠. 진짜 아메리칸 캠핑. 그것이 제 채널의 정체성이었어요. 거친 자연 속에서 최소한의 장비로 생존하는 모습, 맨손으로 불을 피우고 스테이크를 구워 먹는 모습이 많은 미국인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특히 애리조나의 붉은 사막과 높은 산맥을 배경으로 한 제 영상은 일종의 미국 정신을 보여주는 콘텐츠로 자리 잡았어요. 그런 제가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 음식에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김치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제 캠핑 식단은 단순했습니다. 햄버거, 바비큐, 콘샐러드가 전부였죠. 미국 정통 캠핑 음식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한국이라는 나라도 지도에서 대충 어디쯤인지만 알았을 뿐 깊은 관심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한 번의 우연한 만남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일이에요. 저는 단순히 배가 고파서 한 그릇의 국물 요리를 만들어 먹었을 뿐인데 그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게 될 줄은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애리조나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시작된 한 그릇의 김치찌개가 가져온 놀라운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요. 어쩌면 음식이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문화와 감정,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여정이었습니다. 그 여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풀어볼게요. 저의 한국 음식과의 만남은 정말 우연히 시작되었습니다. 6달 전 애리조나 피닉스의 한 장비점에서 새로운 텐트를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때 옆에서 캠핑 스토브를 살펴보던 한 남자와 눈이 마주쳤죠. 그가 제 채널을 알아보더니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그 사람이 바로 주한이라는 한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주한은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 온 교포로 캠핑에 대한 열정이 저와 비슷했어요. 그날 저녁 함께 맥주를 마시며 캠핑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한이 말하길 한국에서는 캠핑 문화가 최근 몇 년 사이에 크게 발전했다고 하더군요. 특히 캠핑장에서 만드는 한국 음식 이야기를 하며 눈을 반짝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저 흘려들었어요. 한국 음식이라고 하면 매운 것만 떠올랐고 캠핑장에서 복잡한 요리를 하는 것은 제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제 캠핑 철학은 단순함이었습니다. 최소한의 도구로 최대한의 자연을 느끼는 것. 그것이 제 신조였죠. 하지만 주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음 캠핑 때 한번 같이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한 달 후, 우리는 세도나 근처의 작은 캠핑장에서 만났어요. 주한이 가져온 가방은 저보다 훨씬 컸습니다. 무슨 장비를 그렇게 많이 가져왔냐고 물었더니 웃으며 답했죠. 오늘은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다고요. 해가 지고 캠프파이어 주변에 자리를 잡았을 때 주하는 가방에서 작은 냄비와 여러 봉지의 재료들을 꺼냈습니다. 처음 보는 붉은색 페이스트, 묘한 냄새를 풍기는 발효채소, 그리고 여러 가지 낯선 재료들이었어요. 주한이 설명하길 이것이 바로 김치와 고추장, 두부, 그리고 다양한 한국 식재료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의심스러웠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맛있는 음식이 될 수 있을지 상상이 안 됐거든요. 하지만 주한이 냄비에 물을 붓고 재료들을 하나씩 넣으며 끓이기 시작했을 때 묘한 향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캠프파이어의 따스한 불빛 아래 그 붉은 국물이 보글보글 끓는 모습은 왠지 모르게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어요. 주하는 그것이 바로 김치찌개라고 했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 중 하나라고요. 스테인리스 컵에 담겨 나온 김치찌개의 첫 맛은 충격적이었어요. 매웠지만 그 매운맛 속에 깊은 감칠맛이 숨어 있었습니다. 처음 접하는 맛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도 들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언가를 다시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에서 마신 김치찌개의 맛은 제 기억 속에 깊이 남았어요. 캠핑에서 돌아온 후에도 그 맛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주한에게 레시피를 물어봤어요. 처음엔 장난 삼아 해본 거였습니다. 미국 캠핑 유튜버가 한국 음식을 만드는 모습, 재미있지 않을까 싶었죠. 그런데 이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김치찌개 레시피를 받아든 저는 며칠 고민했습니다. 제 채널에 올려도 될까? 미국 캠핑 채널에 한국 음식이 등장하는 게 어색하지 않을까? 여러 생각이 들었지만 결국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애리조나의 그랜드 캐니언 근처 작은 캠핑장에서 제 생애 처음으로 혼자 김치찌개를 끓여봤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어요. 김치를 어떻게 썰어야 할지, 고추장과 된장의 비율은 어떻게 맞춰야 할지 헤맸습니다. 하지만 주한이 알려준 대로 차근차근 따라해봤어요. 놀랍게도 캠핑장에서 끓이는 김치찌개는 묘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자연 속에서 풍기는 매콤한 향기, 붉게 끓어오르는 국물의 모습이 캠핑의 낭만과 어우러졌어요. 그리고 맛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집에서 연습할 때보다 더 깊고 풍부한 맛이 났어요. 마치 자연이 주는 특별한 선물 같았습니다. 그 순간의 기쁨과 놀라움을 카메라에 담았고 편집 없이 그대로 영상을 올렸어요. 제 솔직한 반응, 그리고 김치찌개의 매력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영상을 올린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댓글란이 순식간에 뜨거워졌어요. 너답지 않다. 왜 미국 캠핑 채널에서 한국 냄새를 풍기냐? 정체성을 잃었다.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존 해밀턴이라는 유명 캠핑 리뷰어의 댓글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어요. 존 해밀턴은 공개적으로 제 영상에 캠핑 정신을 배신했다는 내용의 장문의 비평을 남겼습니다. 미국 캠핑은 미국 음식과 함께 해야 한다는 자신의 지론을 펼치며 제 행동이 얼마나 웃기고 어이없는지 조롱했어요. 그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하루 만에 수백 명의 구독자가 이탈했고 댓글란은 비난으로 가득 찼어요.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다른 나라의 음식을 소개한 것뿐인데 왜 이렇게 격렬한 반응이 나오는 걸까요? 점점 상황은 악화되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제 영상이 왜곡되어 공유되기 시작했고 김치찌개를 끓이는 장면만 잘라내어 조롱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한 주가 지나자 상황은 더 심각해졌어요. 오랫동안 함께해온 캠핑 장비 브랜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근 논란으로 인해 당분간 광고 계약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정신적 타격이 컸습니다. 단지 김치찌개 하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은 제가 진심으로 좋아했던 음식, 그리고 그 경험을 공유했을 뿐인데 이런 비난을 받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무언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김치찌개 영상 이후 새로운 콘텐츠를 올리기가 두려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또다시 비난받지는 않을지 걱정됐어요. 그렇게 제 채널은 서서히 활기를 잃어갔습니다. 일주일, 2주일. 새 영상 없이 시간만 흘러갔어요. 캠핑에 대한 열정도 조금씩 식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김치찌개 하나가 제 인생을 이렇게 뒤흔들어 놓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광고 계약 중단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 팟캐스트에서는 저를 한국의 영혼을 판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미국의 자존심을 상징하던 캠핑 영상에서 동양 냄새가 난다며 모욕적인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제 얼굴을 한국 음식과 합성한 이미지가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마치 제가 미국을 배신한 것처럼 말이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폰에는 새로운 비난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박하려고 했어요. 음식에 국경이 있냐고, 맛있는 것은 어디서든 맛있는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럴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소셜미디어 계정을 잠시 닫기로 했어요.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요.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던 어느 날, 우연히 한국 요리책을 펼쳐보게 되었습니다. 주한이 선물해준 책이었어요. 그 안에는 김치찌개뿐 아니라 다양한 한국 음식들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부대찌개, 비빔밥, 불고기. 각각의 음식에는 그만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특히 한국인들이 음식을 통해 정을 나누는 문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책을 읽으며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김치찌개에 끌린 이유가 단순히 맛 때문만은 아니었구나. 그 안에 담긴 이야기, 문화, 그리고 따뜻함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미군 시절, 저는 종종 혼자 음식을 먹었습니다. 캠핑을 시작한 이유도 어쩌면 그 고독감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김치찌개는 달랐습니다. 혼자 먹어도 왠지 누군가와 함께 먹는 듯한 따뜻함이 있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캠핑을 나가기가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했고 또다시 비난받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한 달 가까이 집에만 있다 보니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캠핑은 제게 치유의 시간이었는데 그것마저 빼앗긴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득 캠핑 장비를 보니 먼지가 쌓여 있더군요. 그 순간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요. 캠핑은 제 정체성이자 삶의 일부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용히 캠핑 장비를 챙겼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소셜미디어 업데이트도 없이 홀로 떠나기로 했어요. 목적지는 애리조나 북부의 깊은 숲속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찾지 않는 오지였죠. 그곳에서 저는
진정한 나 자신을 다시 찾고 싶었습니다. 김치찌개 논란 이전의 닉 브레디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차를 몰고 가는 내내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화가 났고 슬펐고 혼란스러웠어요. 단지 다른 나라의 음식을 즐긴다는 이유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걸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다양한 문화가 모여 만들어진 곳인데 왜 캠핑에서만큼은 그 다양성이 허용되지 않는 걸까요? 여러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서둘러 텐트를 치고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배낭에서 작은 냄비와 김치 한 봉지를 꺼냈어요. 네, 이번 여행에도 김치찌개 재료를 가져온 겁니다. 어쩌면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결정을 내린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불빛 하나 없는 깊은 숲속, 저는 조용히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카메라도 없고 시청자도 없었어요. 오로지 저와 자연 그리고 김치찌개뿐이었습니다. 묘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제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냄비 속에서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와 함께 향긋한 냄새가 퍼졌어요.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저는 작은 스테인리스 그릇에 붉은 국물을 담았습니다.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모든 스트레스와 고민이 녹아내리는 듯 했어요. 이 맛, 이 순간을 위해 캠핑을 떠난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아침에 눈을 뜨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3일간의 고독한 캠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다시 유튜브를 열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제 김치찌개 영상에 달린 댓글들이 바뀌어 있었어요. 한국어로 된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습니다. 번역기로 확인해 보니 대부분 응원과 감사의 메시지였어요. 미국인인 제가 한국 음식을 소개해줘서 고맙다는 내용, 제 영상을 보고 감동받았다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 영상이 한국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소개되었더군요. 한국인들 사이에서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미국인 입맛에도 김치찌개가 맞냐며 신기해하는 댓글부터 요리 방법에 대한 친절한 조언까지 다양했어요. 그 중에는 한국에 꼭 놀러오라는 초대의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변화는 제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제가 진심으로 즐긴 음식에 대해 그 나라 사람들이 오히려 고마워한다니 이런 반응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댓글을 읽으며 저는 문화란 경계를 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강력한 매개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용기를 내어 간단한 감사 영상을 올렸습니다. 한국 시청자들에게 응원에 감사하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캠핑에서는 또 다른 한국 음식을 시도해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영상 역시 예상을 뛰어넘는 반응을 얻었어요. 한국인 시청자들은 다양한 레시피를 제안해 주었고, 심지어 몇몇은 직접 식재료를 보내주겠다는 제안까지 해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미국인 시청자들 중 일부가 변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비난했던 사람들이 한국인들의 열정적인 반응을 보고 호기심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누군가는 직접 김치찌개를 만들어 봤다며 사진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제 채널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미국식 캠핑과 한국 음식의 만남, 그것이 제 콘텐츠의 새로운 정체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제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생겼으니까요. 한국 음식에 대한 호기심은
김치찌개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캠핑에서는 부대찌개에 도전했어요. 미국 군대 문화와 한국 음식의 만남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제 군 복무 경험과 묘하게 연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부대찌개 영상은 이전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특히 한국계 미국인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점점 저는 한국 음식의 깊이에 빠져들었어요. 단순한 맛을 넘어서 그 안에 담긴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매료되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단지 배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정성과 기다림, 나눔의 가치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음식의 공동체적 특성이었습니다. 한 가지 음식을 여러 사람이 함께 나눠 먹는 문화. 이것이 제 캠핑 철학과 묘하게 맞닿아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캠핑도 결국은 자연과 하나가 되고 그 경험을 나누는 것이니까요. 소뚜껑 삼겹살 영상을 찍을 때였습니다. 제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캠핑장을 찾은 다른 사람들이 향긋한 냄새에 이끌려 다가온 거죠. 저는 그들을 초대했습니다. 낯선 이들이었지만 음식을 나누며 우리는 금세 친구가 되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 음식이 가진 특별한 힘을 경험했습니다. 점점 제 채널은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시청자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변화했어요. 미국인, 한국인, 그리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의 문화에 대해 배우고 존중하는 커뮤니티가 형성되었습니다.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음식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서로 다른 문화 간의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존 해밀턴으로부터 온 사과의 메일이었어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가장 신랄하게 저를 비판했던 그가 이제 와서 사과를 한다니요. 메일 내용은 간단했어요. 그가 한국 음식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직접 만나 대화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만남에 응하기로 했어요. 사실 내심 불안했습니다. 이게 또 다른 공격의 시작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오해를 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음식의 진정한 가치를 그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우리는 애리조나의 한 캠핑장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된 날, 저는 일부러 김치찌개 재료를 준비해 갔어요. 존 해밀턴이 도착했을 때 그는 생각보다 수줍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캠핑이라는 공통 주제로 대화가 시작되면서 점차 긴장이 풀렸어요. 저는 그에게 김치찌개를 처음 맛보게 된 경위, 그리고 한국 음식을 통해 배운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진지하게 들었어요. 제가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하자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이 조금 긴장됐습니다. 제 요리가 그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김치찌개가 끓기 시작하자 향긋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존 해밀턴은 처음에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국물이 보글보글 끓는 모습을 보더니 조금씩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완성된 김치찌개를 그릇에 담아 건넸을 때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 숟갈 떠먹었어요.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라움, 그리고 기쁨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마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세 번째 숟가락. 그는 말없이 계속 먹었어요. 마침내 그릇을 비우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좀, 진짜 맛있는데? 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 순간은 묘한 승리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은 안도감이었어요. 음식이 가진 힘, 문화적 장벽을 넘어서는 맛의 힘을 직접 목격한 순간이었습니다. 존 해밀턴은 계속해서 질문을 쏟아냈어요. 김치는 어떻게 만드는지, 왜 발효 음식인지, 한국 음식의 특징은 무엇인지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캠핑 철학, 음식 문화, 그리고 서로의 배경에 대해서요. 대화를 나누며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갈등은 결국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요. 존 해밀턴도 자신의 편견을 인정했고 공개적으로 사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약속대로 일주일 후 존 해밀턴은 자신의 채널에 영상을 올렸어요. 그 영상에서 그는 저와의 만남을 이야기하며 자신이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그 장면은 캠핑 유튜브계에서 화제가 되었고 캠핑 유튜브 사이다 장면 톱3에 오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제 채널은 더욱 빠르게 성장했어요. 미국 캠핑과 한국 음식의 만남이라는 독특한 콘셉트가 새로운 시청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시청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한국인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그리고 여러 아시아 국가의 시청자들, 그리고 다양한 문화에 관심 있는 미국인들이 제 콘텐츠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광고주들도 다시 돌아왔어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다양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식품 브랜드에서 협찬 제안이 오기도 했고, 캠핑 장비 회사들도 문화적 다양성을 강조하는 캠페인의 얼굴로 저를 원했어요. 제 이야기가 단순한 음식 취향을 넘어 문화적 포용과 이해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한국의 시청자들로부터 받은 선물들이었어요. 여러 한국인들이 정성스럽게 포장한 한국 식재료들을 보내주었습니다. 고추장, 된장, 다양한 김치, 그리고 직접 쓴 레시피까지. 그들의 진심 어린 응원은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차츰 제 콘텐츠는 다양한 한국 음식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김치찌개에서 시작해 된장찌개, 부대찌개, 비빔밥, 그리고 불고기까지. 각각의 요리법을 캠핑 환경에 맞게 재해석하며 미국 캠핑 문화와 한국 음식 문화의 아름다운 만남을 만들어갔어요. 특히 소뚜껑을 활용한 요리들은 캠핑러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제 제 채널은 단순한 캠핑 콘텐츠를 넘어 문화 교류의 장이 되었어요. 시청자들은 댓글을 통해 서로의 문화에 대해 배우고 자신만의 레시피를 공유했습니다.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음식이라는 보편적 언어를 통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지금은 김치찌개가 제 채널의 대표 콘텐츠가 되었습니다. 매달 한 번씩 새로운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시리즈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한국 팬들은 정확한 레시피를 알려주기 위해 댓글로 조언을 해주고 미국 팬들은 자신들이 도전한 결과물을 공유하며 서로 소통합니다. 맛의 국경이 없다는 것을 모두가 함께 느끼고 있죠. 김치찌개를 통해 저는 캠핑의 의미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예전에는 캠핑이 단순히 자연 속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캠핑의 진정한 의미는 경험을 나누는 것, 함께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요. 한국 음식의 정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캠핑이고 한국 음식이었어요. 이러한 변화는 제 개인적인 삶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캠핑을 다니는 것을 선호했지만
이제는 종종 시청자들과의 오프라인 만남을 갖기도 해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김치찌개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들. 그것은 제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주한과는 더욱 가까운 친구가 되었어요. 그는 제게 한국 문화의 깊이를 알려주었고, 저는 그에게 미국 캠핑의 묘미를 공유했습니다. 우리의 우정은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은 증거였어요. 존 해밀턴과도 종종 협업을 합니다. 처음에는 앙숙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서로의 채널에 출연하며 문화적 다양성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도 한국 음식에 푹 빠져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한 레시피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변화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올해 가을, 저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많은 한국 시청자들이 초대해 주었고, 몇몇 방송사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서 진행되는 캠핑 페스티벌에 초청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진짜 한국 캠핑을 체험하며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한국은 이제 제게 단순한 음식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곳은 배려와 온기의 땅, 열정과 정성이 가득한 곳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비록 아직 가보지는 못했지만 음식을 통해 이미 그 문화의 정수를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곧 직접 그 땅을 밟게 될 거예요. 돌이켜보면 김치찌개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종종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 새로운 경험을 향해 마음을 열 수 있는 용기를요. 문화는 우리를 나누는 벽이 아니라 연결하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한 그릇의 음식이 그 다리를 놓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어요. 김치찌개를 처음 만들던 그날, 제가 단지 맛있는 음식 하나를 발견한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새로운 세계를 향한 문을 열었던 거예요. 그 문을 통해 저는 더 넓은 시야, 더 깊은 이해, 그리고 더 풍요로운 삶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음식이, 문화가 가진 마법 같은 힘이 아닐까요?